네, 지금 뭐 전 세계가 모두 그렇듯이 대한민국도 올해 대량의 실업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뭐 개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이지만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을 또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매일경제신문 기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봤을 때 시나리오별로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매일경제신문이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 외환위기 때, IMF 때나 언론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담당자들이 한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뭐 이런 그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IMF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오늘 매일경제는 통계청과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실제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일자리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3개월간 격리가 지속될 경우와 두 번째는 6개월간 격리가 지속될 경우.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분석했습니다. 일단 3개월간 격리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363억 8,700만 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곧 2.25% GDP가 2.25% 감소하고 직접적으로 고용이 2.4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월 실업자 수가 현재 지금 118만 명인데요. 이 3개월간 격리가 지속될 경우 연말 실업자 수는 190만 명이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6개월간 지속될 경우에는요, GDP 모든 지수가 딱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GDP 5.42% 감소하고요. 일자리 5.8%가 그 즉시 증발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증가폭은 173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실업자 수, 아까 3개월 때 연말 실업자 수가 190만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6개월간 격리가 지속될 경우는 연말 실업자 수가 자그마치 291만 명이 된다고 지금 예상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3개월 격리 그리고 6개월 격리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뉘어서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급감이 외환 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 네. 이유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면? 네, 지금 해외 전문가들, 네. 국내 전문가들 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제위기와 상대적으로 우린 진짜 다르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사실 일부 아시아 국가에만 국한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경제는 튼튼했거든요. 또 금융위기 때는 금융 부분이 일단 위기였지 당시에 수출 부문이라든지 실물 경제 부분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동시에 위기다. 즉 글로벌 위기, 글로벌이 어느 한 국가에 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실물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된다는 그 두 가지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불확실성이 이번에는 너무나 크다. 즉 전염병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서 글로벌이 이렇게 이 공급망 생산망이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었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외환위기와 지금의 어떤 경제위기가 가장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최우선 목표는 뭔가요? 현재 정부는 실업자 대책보다 일단 네. 그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이 장기화되는 것을 일단 가정하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시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기업이 뭐 이 휴직 그러니까 뭐 무급 휴직을 한다든지 어느 기업이 뭐 유급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보도를 계속 보셨을 겁니다. 즉 네. 기업가들도 전체 기업가들 중에서 지금 기업들 중에서 당장 해고를 하지 않고 휴직을 통해서 끌어안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시휴직자들이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실업자로 전환됐을 때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실업 대책은 좀 나중에 보고 이 고용 유지,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서 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위기가 이겁니다. 3월 일시 휴직자가 160만 7천 명이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지금 실업자로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고 있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어떤 대책의 네. 초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유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네, 어저께 네.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갖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 역설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반기 경제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고용유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탄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갖고 이제 70%냐 100%냐의 논란을 벌인 거거든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그렇게 역설을 한 바로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대책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정부는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금 보내는 대상이 뭐냐면 고용보험 가입자예요. 일단 근데 현재 대기업은 67% 정도를 보전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점점 사실은 힘들어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휴업수당 이런 부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하지 말고 모두 100% 보전해달라.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4차 비상회의 때 이것을 포함시킬 것 같고요. 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그런 대상은 현재 지원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 사업장,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지원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고 또 간접 고용 노동자도 지원 대책을 해야 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여기는 아직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도 일단은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문에서 고용 유지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대책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이 상당한 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각 나라에 미칠 경제 충격을 추정해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매일경제가 역시 네. 지금 동기사에서 그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결과 경제 충격이 가장 크고 또 길게 지속될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네. 바라봤습니다. 역시 중국은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경직된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충격이 큰 나라는 역시 중국 0.862라는 수치로 나왔고요. 다음이 유로존입니다. 0.638. 그다음에 미국이 0.453으로 이 경제 충격이 나타나고요. 한국은 0.04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자국이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지수를 이 추정해 본 결과 네. 중국은 마이너스 1.591 역시 이 중국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미국이 마이너스 1.384, 한국은 마이너스 0.152인데요. 역시 중국과 미국 이 두 가지 수치가 가장 높은 건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은 세계 생산 기지고 미국은 세계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이렇게 어려워진 건 어떠한 위기보다도 지금 현재가 가장 큰 위기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가 각 국가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